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앨런 박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어제 저녁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코앞에 두고 상원과 하원에서 오늘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 달러트리도 설립 35년 만에 1달러 가격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웨이 애비뉴에서 열리는 거리축제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앨런 박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어제 저녁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뉴저지 최초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 탄생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본선거에서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앨런 박 후보.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된 앨런 박 후보 후원의 밤 행사는 뉴저지 최초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 탄생을 염원하는 25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총출동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는 영상 메시지로 박 후보의 선전을 당부했고 주 상원에 도전하는 고든 존슨, 펠파 크리스정 시장과 한인 정치인들도 박 후보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박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37선거구는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 타운들로 구성돼 그 어느 지역구보다 한인 정치인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한인 1.5세 변호사로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잉그루드 클립 시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박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한글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 제공은 물론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District 37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도 한국말로 채려 넣어가지고 무슨 질문 있으면은 거기 이제 District 37에서 이렇게 다 거기서 인포메이션 날 거예요. 박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애들 이렇게 다 사람들은 똑같아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지 우리 퓨처가 더 좋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많이 발전하려고 그래요. 앨런 박 후보가 출마한 뉴저지 주 하원 37선거구는 2명의 민주당 후보와 2명의 공화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1명까지 총 5명이 2석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코앞에 두고 상원과 하원에서 오늘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12월 초까지의 운영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 회계연도가 오늘로 끝나지만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셧다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임시지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 막았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35일간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절된 부채한도 유예안을 두고 다시 투표에 통과시켰습니다. 단기 예산안에서 분리된 내용인데 상원 공화당은 이번 유예안도 부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부채한도 적용 유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적용 유예안은 단기 예산안에서 분리된 내용입니다.
비록 하원에서 다시 가결되긴 했지만 상원 공화당은 단기 예산안과 분리된 이번 유예안 역시 부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법안을 세금과 연결지어 2022년 중간선거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오전 당내 회의에서 부채 한도 상한에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일부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 1조 달러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 처리를 두고 이미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서 결국 민주당 소속 제러드 골든 의원과 커트 슈레더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애덤 킨징어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 달러트리도 설립 35년 만에 1달러 가격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달러트리는 그동안 대부분 1달러였던 제품 가격을 1달러 25센트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달러트리가 1달러 물품을 1달러 25센트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1986년 설립된 달러트리는 1달러로 단순화시킨 가격 설정 모델이 매장으로 고객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의 이윤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달러트리 플러스 선반을 별도로 배치하고 3에서 5달러 물품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1달러 물품 중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달러트리 플러스 섹션을 설치한 모든 매장에서 1달러 초과 상품들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위틴스키 달러트리 최고 경영자는 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격 인상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 환경에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임금과 운송, 공급 업체에서의 비용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인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겹치는 현상인데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공급 쇼크로 물가 급등이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상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개최한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의 미래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급망 문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좌절스럽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던 입장을 유지하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도 총재도 지난 28일 유럽 중앙은행 연례 연구회의에서 물가 상승 배경으로 지목되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영국계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중앙은행들에게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카를 와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예측은 여전히 일시적인 공급 문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의 신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31%만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CDC는 성명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과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긴급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의 이점이 알려진 위험이나 잠재적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31%만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미국에서 12만 5천 명이 넘는 임신한 여성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중 2만 2천여 명이 입원했고 16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22명의 임산부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임산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CDC는 임신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조산 위험이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가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기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보호 혜택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델타 등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고 감염 초기에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바이러스의 리보핵산에 오류를 주입해 바이러스의 자가복제를 막도록 설계됐습니다. 제2글로벌러 머크의 감염병 백신 부문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간 차이는 스파이크 단백질로 결정되는데 기존 백신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지 않다 보니 바이러스가 진화해도 치료제 효과는 똑같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염 초기에 투여하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머크는 올해 소규모 중간 단계 임상을 진행한 결과 몰누피라비르 투여 5일 뒤엔 환자들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파트너사 리치백 바이오테라퓨릭스와 함께 몰누피라비르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5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 중증 발전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비입원 환자들이 임상 대상이고 치료용과 예방용 두 가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11월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몰누피라비르가 승인되면 170만 회분을 12억 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머크는 이르면 연내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독수리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앞 유리창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운전 중이던 경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28일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지난 24일 오클라호마주 쿠싱시 33번 고속도로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고속도로 순찰차가 독수리 한 마리와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수석 앞 유리창이 움푹 파이고 크게 금이 가는 등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운전자인 앤서니 하퍼 경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후 차량 조수석 안쪽으로 유리 파편과 깃털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하퍼 경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퍼 경관은 독수리와 충돌할 때 총이 발사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면서 차 안에서 베개 싸움이 벌어진 듯 유리와 깃털이 곳곳에 나부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독수리 한 마리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다 순찰차가 접근하자 급하게 솟아올랐지만 끝내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에는 가끔 독수리가 머무르기도 하지만 차량과 충돌 사고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댄 하퍼 경관은 지나가던 운전자들과 견인차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10월 달부터는 1인당 약 36달러가 증액된 수령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21%가량 인상된 건데 1975년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지난 28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빈곤층 가정을 위한 식료품 구매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스냅 혜택을 받는 뉴욕주 4인 가정의 최대 수령액이 기존 680달러에서 오는 10월부터 835달러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2018년 연방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라 농무부가 스냅 혜택을 재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무부는 현재 식료품 가격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영양소 등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해 스냅 혜택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농무부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1-2022 회계연도의 혜택을 팬데믹 이전보다 2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197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시행된 경기 부양책으로 임시로 15% 상향 조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상은 영구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 4,200만 명의 월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뉴욕주에서는 지난 7월 기준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2021-2022 회계연도 동안 주정부는 14억 달러 이상의 연방자금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서 열리는 거리 축제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거리 축제는 예년보다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총 나흘간 열리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장을 방문해 쇼핑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펠파크 거리 축제, 올해는 음식 즐거움 그리고 친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20개의 밴더에서 다양한 물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거리 축제를 하고 사이드워크 세일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팬데믹 때문에 좀 밖에 나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또 그걸 예상을 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주말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국의 개천절을 맞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재현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무용 단체들 그리고 우리가락 공연팀들 그리고 뭐 댄싱 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니퍼 씨라는 아주 멋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으로 저희가 그 외에도 칭찬합시다, 복면가왕 콘테스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리 축제의 무대 공연은 펠파크 타운홀 앞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 H. 전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4명의 판사 후보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의 웹사이트와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전 판사는 2018년부터 워싱턴 주 항소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킹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 늘어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건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노동시장 여건이 나빠지고 고용 회복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18,000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29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과 함께 맨하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론킴 의원은 요양원 피해자에 대한 정의 법안을 통해 코로나19 요양원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기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요양원 시설에 돌려보내 수천 명의 불필요한 사망자를 초래한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 인식의 달인 10월을 맞아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침묵행진을 전개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제24회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은 뉴욕 가정상담소와 가족 관련 비영리단체,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며 플러싱 109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유니온 스트리트과 노던 블러바드 등을 경유하고 109 경찰서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